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홍준 김인솔입니다. 우리 청중들 숫자에 비해서 박수 소리가 기대에 못 미친 바 한 분 인사하겠습니다. 서홍준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충분히 박수 소리가 컸고요. 좀 이완하기 위해서 제가 여담으로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드린 거고요. 오늘 제가 뭐 한 50분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대충 보고 그 전에 제가 좀 워밍업을 좀 하고요. 정신적 워밍업을 좀 하고 하여튼 어떤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아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제가 그걸 몇 개를 받아서 스토리텔링으로 말씀드린 걸로 할게요. 얘가 누구예요? 예? 네, 얘가 난데 제 사진은 3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충분하게 뽀샵 처리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사진을 공개할 때 뽀샵 처리가 된 사진은 뽀샵 처리가 되었다고 주석을 달지 않으면 불금을 문대요. 근데 뽀샵 처리가 되었고,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4, 5위 되는 게 외모인데요. 청소년들이 비교 대상이 잘못된 거죠. 자기 맨 얼굴하고 외모를 가꾸는 게 직업인 프로페셔널인 연예인의 뽀샵 처리된 얼굴하고 비교하면 답이 안 나오죠.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박지성 축구 선수하고 축구를 비교하면 안 되듯이 우리도 비교하지 않아야 될 대상에 지나친 비교로 앞에만 쓰면 작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저 아세요? 아시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저를 아는 사람. 조금 있네, 여기는. 제가 저예요. 얘 모르겠죠? 얘도 모르겠죠? 제가 오늘 뒤에 누구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2명이 나오는데 저한테만 집중하면 돼요. 이러면 얘를 아나요? 얘는 알죠? 이제 아나요? 혹시 이게 다른 의도로 해석되지 않기는 바라고요. 사실은 우리 코로나가 2019년도 1월 20일 한국에 상륙하고요. 대구에 2월 18일 날 첫 환자가 발생하고, 그때 2월은 29일까지 있었죠. 대구에서 가장 피크를 그릴 때, 제가, 대구의 코로나 거점병원인 동산병원에서 한 3월달 계속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코로나에 대해서 저보다 더 무서웠죠.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근데 세상은, 유명한 사람은 기억하지만, 저는 기억 못하고 옆에 사람은 기억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자존감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자세한 건 요거는 볼 필요 없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정신과에서 한 30년 이상 했고, 교수 25년 했고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도 같이 갖고 있고, 정신과 전문이고, 사실 저는 이제, 특히 정신과 영역에서는 우울증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오늘,
요건 제 전화번호고요. 혹시라도 제 전화번호가 필요하신 분은 적으시고요. 안 적어도 관계없고. 대개는 의사들이 전화번호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병원에 가면 안 가르쳐주죠. 특히 정신과, 우리는 이제 의사들 트레이닝 받을 때 의사들이 정식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는 걸로 문화화돼 갖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저와 우리 선생님들 관계가 동료적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번호를 왜 가르쳐 주느냐? 공황장애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공황장애 환자가 약물 처방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있을 수는 있는데 전화를 걸면 제가 전화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왜 안 받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사실 오늘도 지금 도시 몇 군데인지 오늘 강의 쭉 하다가 왔는데요. 지금도 이제 전화를 끊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화를 걸면 받을 확률은 50% 미만이지만 문자 남기면 그날 저녁까지는 콜을 해드립니다. 제가 끝나면 콜 해드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저걸 하냐 하면 사실 오늘의 단 50분간의 함께 대화하는 내용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고 중요한 건 저희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느낌이 제일 중요하고 정신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정신과 어떤 사람 저를 만나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정신과 교수인 걸 보고 교수님 저도 상담받을 거 많은데 이렇게 웃으면서 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색을 하면서 저는 거기과하고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옳고 그름은 없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스트레스를 잘 마주하는 것은 인생을 잘 마주하는 것은 하심, 불교로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감기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병에도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정신과 병도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정신과 병만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신체적 질병이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면 없습니다 그러는데 저도 공황장애가 내일이라 찾아올 수 있고 그럼 감기가 찾아온다면 당당하게 감기도 병이잖아요. 치료받으면 되듯이 정신과 병이 찾아온다면 당당하게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신과에 대해서 상당한 편견을 갖고 있죠. 정신과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 병원에 오지 않는 것은 관계없는데 사실은 이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인생의 목적이 뭐죠? 왜 사세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목표를 모르면 우리하고 대학 가는 건 남편이 되는데 목적을 모르면 대개는 행복하게 사는 걸로 매칭이 돼요. 그런데 이 행복이 무엇과 가장 관계 있을까? 무엇과? 건강과 관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말하는 건강은 신체 건강이죠. 일반적으로. 신체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닌데 거꾸로 말하면 신체가 건강한 자가 모두 다 행복하냐? 아니죠. 명예를 가진 자가 모두 다 행복하냐? 아니죠. 돈을 가진 자가 모두 행복하냐? 아니죠. 물론 돈이 때로 중요하긴 해요. 명예도 때로 중요하긴 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목표인 행복하고 가장 가까운 말은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신과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정신과에 오지 않는 건 관계없는데 그 병이 깊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이에요. 오늘은 뭐 우울증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 우울증이 뭐냐? 사지 육신이 멀쩡해도 우울증이 이 세상 어떠한 병보다도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병이에요. 우울증이 걸리면 아무리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도 불행해지는 병이에요. 병 자체가 세상을 불행하게 보고 나를 불행하게 보고 미래를 불행하게 보는 병이에요. 그러나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과적인 대부분 정신과적인 질병이 여러분들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병이에요. 다만 치료받으러 오지 않죠. 또 정신과에 대한 것을 멀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금방 말씀하신 선생님, 신체가 건강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또 아까 신체 건강 누가 대답했죠? 신체가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대강 이렇게 안다고요. 그럼 정신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답은 맞는데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뭐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운동하고 뭐는 어디다 주고 뭐는 어디다 대강 알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여기에는 웃으면 된다, 운동하면 된다. 그냥 약간 정신 입장에서는 좀 간접적인 느낌? 직접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의사고 박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되게 우리가 안 배웠어요. 제가 작년까지인가? 한 8, 9년 동안 동국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을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의과대학생 말고 뭐 대학생들 있잖아요. 그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 보통 제가 다른 대학도 좀 강의를 나갔었는데 대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과대학 강의하고 진료만 하죠. 근데 그 경우에 뭐 짧게 말씀드리면 철학과 우리 교수님이 제안을 해서 정신건강과 철학치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8, 9년 했는데 작년까지 했어요. 이제 그분이 정년퇴직하고 나가셨어요. 둘이가 조인으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강의가 뭐 저 때문만 그는 아니겠지만 동국대학교에서 가장 큰 강의실이 항상 꽉꽉 차고 넘쳤을 거예요. 거기서 학생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도 다녔는데 오늘 교수님 같은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마주하는 방법이라든가 인생을 마주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 내가 초등학교 아니 뭐 고등학교 때만이라도 내가 이걸 배웠다면 내가 인생을 이보다 훨씬 더 동기부여되게 잘 살았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대개 뭐 21살, 22살 이렇게 되잖아요. 당신은 지금 그 마음, 그 깨우침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인생에서 대단한 행운이다. 의사고 박사고 다 떠나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이 인생의 원리, 스트레스를 맞이하는 원리를 모르고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 실제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모르고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실.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그래도 뭐 제가 뭐 정신과에서 집중다고 하니까 오늘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김장김치 담그는 법을 이야기하면 적어도 3대 정도는 내려오는 내가 식당 주인이라고 잘 들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러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요거 힐링닥터 사원경규 유튜브 치면 나오는데요. 좋아요는 필요 없고 구독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가 앞에 몇 명이었더라? 사실 저기 보면 뭐 내용을 떠나서 마음 처방전 같은 게 나오거든요. 아마 좀 해석 자체가 뭐 정신과 의사가 기존 하는 방법은 좀 다른 방법이라서 여러분들 점집에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손 들면 안 되나? 이거 찍기 때문에. 점집에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 뭐 점 보는 거 있잖아. 뭐 사주 보는 거.
다 대충 가봤죠? 그 점집에 가는 사람이 어디에 와야 되는 줄 알아요? 점집에 가는 사람이 현재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럴 때 가거든. 그래서 뭐 내가 점집을 뭐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그러한 조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말보다는 정신과에 와서 정확하게 인생을 원리를 배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신과적 편견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자살이 지금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데요. 제가 올해 초에도 뭐 글을 몇 개 적었는데, 올 초에 적은 글 중에 하나가 금년하고 내년에 극단적 선택을 주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살을 주의해야 된다. 우리나라 자살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학적으로 보면 우울증이 원인이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경제적 파탄이 원인이에요. 지금 경제가 파탄 나면서 그러면 2019년, 2020년대 왜 안 죽었느냐? 그건 우리가 트라우마 기간 중에 honeymoon 기간이라고 그래요. 전쟁 터지면 제치면 정신에서 죽을 정신도 없어요. 그러면서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이 되고, 불안이 우울로 바뀌고, 절망으로 바뀌고, 거기다 경제적 파탄까지 와버리면 심각해진다. 사실은 우리가 점집에 갈 때 그 마음이 정신과에 가는 마음이다. 실제로 오늘 또 제가 강연 하나 하고 왔는데요. 되게 정신과에 대한 편견은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국민 정신 상태가, 정서 상태가, 정신과 하면 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쉽게 말하면 정이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남 위로를 잘 안 해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남 칭찬조차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펭귄 폭력, 발걸기 기술, 뒤통수 치기. 이제 살짝 웃네. 제가 이걸, 이러면 이제 때린 애도 빠지죠. 그 다음에 아까 때린 애가 복사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걸 보여주는 릴렉스 시키는데 사실 지금 좀 긴장이 되신 것 같아요. 멍하시거나, 뭐 기운이 없거나. 이걸 보고 제가 한 가지 묻죠. 내 주변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 주변에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다. 되게 아마 뭐 대부분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남한테 스트레스를 준다고는 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청중하고 연자 입장에서 청중이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연자 입장에서, 강사 입장에서 남성이 좋을까, 여성이 좋을까? 청중이. 왜? 네? 그렇죠. 선생님이 예를 들면 친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주는 친구하고 안 들어주는 친구 누가 좋아요? 알죠?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주면 사실상 그 사람은 의도 안 했지만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게 되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청중의 상태가 가장 안 좋은 남성은 누구일까? 그런 거 아셔야 돼요. 2011년도 12월 20일 날 학교폭력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로 대구 수성구만 6개월 만에 10명대에 내렸어요. 그때 제가 학교폭력 정신과
사실은 300명이죠. 백인위원회를 만들어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대구 지역이라는 거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저도 대구 사람인데, 대구 남성들의 그러한 가부장적 문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와는 완전히 궁합이 안 맞는 문화입니다. 여기 나중에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같은 장면인데 여자는 웃는데 남자는 안 웃죠. 요 고다음 사진 뭐냐면 여기 대구 남자 사진이에요. 인터넷 뽑아왔어요. 대구 남자들은 반응이 없는데, 물론 그게 뭐 나쁘게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사실은 남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죠. 내한테는 관계없어요. 저는 그럼 만약에 연자가 처음 나온 사람이라면 절대로 대구 남성들한테 강의라면 가는 좌절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구 남성들이 우리끼리는 다 어떤 마음인지 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것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오늘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이 강좌를 듣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 심리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자, 여기 4가지 도형 중에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도형을 한 개만 고르는 거예요. 손은 다 드셔야 돼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두 분 기억해놔야 돼요. 나중에. 3번 3번 네, 좋아요. 1번이 없었고 2번. 4번 그럼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해석 보고 안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1번은 없었죠. 합리적, 냉정, 객관적. 2번 2분 있었고, 성실, 보수, 안정. 3번은 2분 있었고, 탈권위, 탈전통, 도전적, 모빈. 4번이 대부분 들었죠. 4번 맞죠? 돈에 유난히 관심이 많아요. 맞습니까? 이거요, 제가 가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로 하려고. 제가 한 가지 안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동그라미 많이 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웃음의 포인트를 둔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데, 오늘 제가 했는 말들이 100개를 이야기했는데 100개를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을 하더라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좋게 받아들여야 되고, 단 한 개라도 새로운 각도에서 봤다면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이 귀중한 시간을 귀중한 의미를 담으려면 사공정기를 위해서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 빼고, 본인 빼고. 애들. 애들. 애 몇 명인데? 뭐 어떻게 되는데, 순수가? 아들. 누가 더 좋아요? 아들요?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 딸 보면 이거 비밀로 지켜줘야 되고요. 부군 보시더라도 비밀로 지켜줘야 되고요. 아들 좋아한다 그랬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선생님한테. 지금 밖에 영하 20도인데 누가 선생님 보고, 이거 그냥 적극적으로 대답하면 돼요. 제가 답이 있는 질문은 안 해요. 1+1은 이 답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틀려버리면 서로가 민망하다고. 답이 없는 질문을 드리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지금 밖에 영하 20도인데 누가 선생님 보고 2시간 밖에 서 있으라 그러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안 좋죠. 원래는 사실은 이제 흑백논리로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은데 강의 기법상 하는 거예요. 안 좋다. 굉장히 안 좋다. 근데 아까 아들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러셨는데, 아드님하고 선생님이 한 10년 정도 떨어지게 있은 거예요. 그냥 가정이니까. 떨어지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영하 20도인데 2시간 밖에서 있으면 너희 아들을 만나게 해주리라 그러면 어때요?
일단 답변 주신 우리 쌤한테 큰 박수가 필요하고요. 스트레스 관리 의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안 거예요. 영하 20도라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질문이나 두 번째 질문이나. 인생은 어떤 거냐? 스트레스를 마주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 라고 하면 내가 그 상황을, 그 스트레스를, 그 환경을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입니다. 오늘도 이 환경을 사공정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간절한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다하는 것을 확인해도 좋은 마음으로 하나라도 뭐 깨우치면 더 좋은 마음으로 갖는 것이 여러분들에 서 좋은 마음이고요. 자, 지금 제가 혹시 지금부터는 지금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는 준비했는데 저는 슬라이드 잘 안 보는 스타일입니다. 오늘 이 슬라이드 이것도 원래 된다 그래갖고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이때까지 뭐 있느냐? 워밍업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갑자기 들어가면 이게 잘 안 돼. 우리가 좋아한다고 고백할 때도 이게 우리 분위기를 잡아놓고 해야지 갑자기 해버리면 그거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혹시 지금 주신 종이에 필요한 걸 물어봐도 되고, 정신과에 대한 걸 물어봐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걸 물어봐도 되고, 뭐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그 시간이 지금 한 20여 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리해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준비한 걸 강의를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지만은 충중 중심적으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을게요. 지금부터 질문해 보십시오. 예, 선생님. 저는 예, 불안, 예, 공포증 예. 이런 거 없애는 방법 좀. 없애는 법 좋습니다. 또 정신과 의사가 늘 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갈라가는데 그때 온다. 자, 또 불안, 공포든 뭐든 물어봐도 돼요. 정신과에 대해 궁금한 거,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어디 응. 남 앞에 가서 말하려면 먼저 가슴이 먼저 두근두근거려요. 남 앞에 가서 말하면 두근거린다. 네. 응. 또 요즘 들은 기분이 다운될 때가 많아요. 기분이 다운된다. 또 하나만 더 바꿔 할게요. 예. 하고는 싶은데 응. 이게 체력과 응. 머리가 안 따라서 속상해요. 지금 체력과 머리가 안 따라준다. 일단 이 정도에서 하고 그 다음 시간이 나면 하고 할게요. 일단 이제 요 기분이 다운된다. 이거 어떤 의미죠? 뭐 때문에 다운되는 거죠? 그게 우울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이렇게 나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예를 들자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은 사건이 있나? 최근에 스트레스 받은 사건들이 있나요? 한 개만 한번 해봅시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분이 나빴다는 게 있나요? 제가 해야 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예. 목표가 있었는데 응.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목표가 뭔데요? 의무 일에 관한 제 수입과 관계된 수입 뭔데요? 제가 모험을 하는데 예. 그 고객 약속된 고객을 만나서 제가 이번 주는 얼마를 할 것이다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 고객이 다음 주로 이렇게 걸렸어요. 다음 주로 아직까지 될 수도 있네. 네. 인간적으로 이게 기분이 다운되는 건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나도 그럴 거니까.
지금 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되는데 혹시 선생님은 선생님이 목표를 잡으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안 되는 게 더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요, 우리가 과정상의 행복이든 목표상의 행복이든 그건 이제 철학적인 문제로 좀 논의를 하고요. 테스형 그 가사가 어떻게 되지? 나훈아 부른 테스형 있잖아. 왜? 힘들어. 왜 이렇게 뭐지? 힘들어. 인생의 기본값은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고통을 요새식으로 말하면 스트레스예요. 네, 그게 이제 불교적 말인데 우리가 그 고해 속에서 잠깐 행복한 것이 행복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제가 요거 아까 앞에 분하고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 이걸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지금 내가 놀고 있는데 저 뒤에 한 100m 뒤에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A는 그것이 호랑이일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집 앞에 발 앞에 도망 탁 갔어요. B는 호랑이가 아닐 것이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놀았어요. 집 앞에 도망가네 하고 놀아내 하고 누가 죽을 확률이 높아요? 계속 노네가 죽을 확률이 높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자의 후예일까? 살아있는 자의 후예일까? 살아있는 자의 후예죠. 다시 말하면 실제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호랑이가 아니고 쥐새끼이거나 바람소리이거나 큰 위험이 아닐 확률은 사실상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세팅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내가 부정이 되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생존 본능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 개념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학교를 많이 다녔다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을 이중사는데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부정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변연계가 감정의 뇌이고 이걸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애가 전두엽인데 이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것은 길이 3차선이면 얘가 이걸 꺾어주는 선은 1차선이에요. 불안공포가 오면 컨트롤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 세팅이 부정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중2가 이 변연계와 전두엽, 그러니까 활활 불타오르는 뇌에서 브레이크 거는 이 전두엽의 비율이 가장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은 좀 하기 힘들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뇌는 애초에는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요. 예를 의과대학 학생이 정시과 시험을 쳤는데 못 쳐서 제시를 줬어요. 이제 한 번 더 쳐서 이제 그게 의과대학은요 1학점만 날리도 한 학년을 다시 다녀야 돼요. 과락제라 그러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인데 제 때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아이가 내가 시험을 못 친 것을 가지고 내가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순간에는. 그러나 실제로 그게 걔가 바보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걔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험을 못 쳐서 제시를 친 거기에 제시를 친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그때 문제 분석에 뭐가 잘못됐고 현재를 분석해서 공부를 해서 제시를 통과하는 게 그 아이의 목적이 돼야 돼요. 자, 다시 말해서 그 아이는 바보가 아닌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이 사실상 대개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뇌는 생존 본능을 위해서 부정적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아시면 내가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는 알아채림하고 오늘 사공 교수가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뇌가 최소한 3배 이상 부정적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은 나누기 3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말씀에 어떤 인간적으로 이해돼요. 그러나 오류는 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됩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일단 기본 세팅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약속된 고객이 다음 주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는 있는 것은 타인 의존적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내 말 잘 듣고 남편이 내 말 잘 듣고 친구가 내 말 잘 듣고 이해해주면 기분이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좋지. 인간적으로 좋잖아. 여기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인간적으로 좋은 거 맞죠? 여기에 우리가 이것까지도 포함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 말 안에 그게 좋은 건 좋은데 남편이 내 말 좀 안 듣고 내 자식이 내 말 좀 안 듣고 내 주위 사람이 나랑 좀 뜻이 안 맞을 때 기분이 나쁘다는 것도 전제가 된다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은 나의 인생의 감정이나 나의 인생의 생각이나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타인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주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다음 주에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다. 내 마음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 말 한마디로 선생님의 감정이 싹 사라지면 그렇진 않아요. 저도 죄라도 안 그랬고.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과 예수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안, 공포 없애는 방법. 일단 불안과 공포를 너무 병적으로 보는 생각부터 없애야 된다. 불안과 공포는 우리를 생존하게 해준 생존 본능에서 나온 방어 기제이다. 불안과 공포가 없다면 우리의 조상은 이미 죽었을 것이고 나도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내가 이 불안과 공포를, 이 걱정을 고칠 수 있는 걱정이냐 고칠 수 없는 걱정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생의 불안과 공포의 걱정 중에 96%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걱정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거나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그 학생이 제시가 짓는 건 이미 일어난 일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는 게 뭐예요? 현재 집중해서 제시를 통과하는 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를 바보라고 그러고 과거에 고칠 수 없는 거에 얽매이는 순간 인생은 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안하고 공포하는 게 일단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받아들이고 1번. 2번은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도 사원교수 말 들으니까 최소한 3은 나눠야 된다. 근데 이게 중간에 우리 인생에서 트라우마를 받았기 때문에 되게 한 5 정도로까지도 나눠야 돼요. 태생은 3대1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간에 우리가 트라우마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막 곱하기가 돼갖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거예요. 쌤이랑 나랑 친구라 치고 내가 5개 주고 이 친구가 나한테 친구라 주고 5개 줬다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 볼 때 야 둘이는 되게 친하겠다. 5개 주고 5개 줬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지 알아요? 지 준 거에는 곱하기 5 해버리고 이 친구 준 거는 나누기 5해가 운수돼요. 그래서 이 우리의 계산법을
원래 생물학적으로는 3대 1인데 우리가 트라우마를 더 많이 받은 나는 이 곱하기 더 나누기가 곱하기를 더 해줘야 되고요. 요걸 감안을 해야지 그게 사실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불안, 여러분들의 우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는 지극히 당연한 거.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남 앞에만 있으면 두근두근 거린다 되어 있는데 두근 안 거리고 심장 멈추는 것보다 낫죠? 여담으로 쓰지만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자, 이게 불면증 환자가 잠 못 자는 원인이 뭔지 알아요? 여러 가지 원인인데 가장 큰 원인이 저는 불면증 환자 웬만하면 수면제 안 주거든요. 수면위생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수면 습관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그중에 기본 개념이 우리가 이제 생리적 불면이라고 별 특별한 원인이 없는 불면증, 그렇게 보면 대부분은 별 특별한 원인이 없는 불면증인데 불면증은 사실은 병이라 말하기도 좀 쭈글스러워요. 경상도 말로. 왜냐? 불면증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언젠간 자지 않습니까? 당뇨는 계속 혈당이 올라간다고 치고 뭐 이런데 불면증은 언젠간 자지 않습니까? 불면증 환자의 가장 큰 저거는요. 내가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이 잠을 깨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남 앞에 있으면 두근두근 거린다라고 일어나는 현상은 그냥 받아들이되 오히려 안 두근거리려고 하면 두근거리는 거예요. 더 두근거려 봐라. 더 두근거려 봐라. 그리고 또 두근거리는 게 뭐가 문제죠? 한번 여쭤볼게요. 남 앞에 응. 좀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좀 저분이 싫어하는 소리를 제가 싫어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농담이 아니고. 독비리 줬는데 그럴 때 사실은 싫어하는 소리 두근거리는 거는 제품을 줬는데 자 잠깐만요. 싫어하는 소리를 할 때 좀 두근거리는 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두근거리지 않은 것은 조폭이고 사이코패스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 싫어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게 남편 계신 분 남편이 늘 좋다 가끔 미울 때 있다. 가끔 미울 때 손 들어봐요. 남편이 가끔 미울 때 있다. 있죠. 있는 게 정상이에요. 남편이 가끔 미울 때 있을수록 싫어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싫어하는 소리는 너무너무 좋을 때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왜냐?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부정적인 게 3배 강하게 태어났죠?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게 더 버려지죠? 그거다 싫어하는 소리 보면 판 깨지는 거예요. 조폭이 밖에 있다. 조폭이 태도가 좀 안 좋아. 건들건들거려. 시험 가서 너 태도 바로 하라고 싫어하는 소리 할래요? 그냥 지나갈래요? 그러니까. 이런다? 남편이 막 술 먹고 엎어지고 와갖고 막 깽판 부려가 항상 잔소리해갖고 막 티격태격한데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남편이 조폭보다 더 안 좋은 상태인데 왜 그걸 건드리느냐. 건드리는 사람도 참 그 남편도 상태 안 좋지만 그거 참 건드리는 사람도 참 대단하다 내가. 이게 이제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환자로서 굉장히 친해져야 하는 말이에요. 이게 친해지지 않을 때에는 의사가 어떠한 해석도 안 해줍니다. 오늘은 왜 해주느냐. 오늘은 이게 1대1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거든요. 1대1로 하면 이런 말을 잘못하면 정신과에서 그런 말 큰일 나요. 그리고 남 앞에 있으면 두근두근 거리는 거는 어떻게 되면 정상적인 반응이고 중요한 것은 제가 돼 있죠. 자, 떨지 마. 잠을 자려고 하니까 안 오는 거니까 너무 떨려고 하지 말고 더 떨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내가 연설을 한다. 오늘 같은 자리 같으면 존경하는 우리 24기 대구 리더스 클럽 24기 선생님들을 뵈니까 제가 이렇게 참 영광스럽기도 하고 제가 많이 좀 떨리는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존경한다고 붙였기 때문에
제가 좀 하심이 되는 거고, 내가 떨린다는 질신석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왜 떨립니까? 내가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떨리는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되려더라 뭐 마음대로 하라 하면 안 떨려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이 누구였죠? 그때 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있었잖아요. 이정희 씨가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말은 잘했잖아. 그런데 그분이 공격하는 것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표를 받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공하고 싶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인정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을 잘했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존경한다, 내가 하심을 하고 내가 떨립니다라고 하심을 할 때 내 마음도 푸근해지지만은 약간 말을 못해도 궁극적인 목표인 인정은 더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또 아까 질문이 뭐였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되는 것 같고 기분이 다운되는 것도 된 것 같고 하고 싶은데 뭐 켰노? 내가 글자 적었는데 내가 모르겠는데요.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뭐 더 적었는데 내가. 잘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받쳐주고 여름감. 체력이 받쳐주는 만큼 잘해야지. 오버페이스.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뭐 중학교 이런 친구들 오면 공부 이전에 체력부터 좀 키워나가라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정신력 그러지만 정신력을 담는 그릇이 신체이기 때문에 신체가 너무 다운되면 그거 답 안 나옵니다. 사회가 그렇게 세팅해놨고 있잖아요. 뭐가요? 애들이 그 운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잖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환경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자면 뭐 남편하고 부인하고 사는데 그러면 남편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사회적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정신과적인 편견 때문에 정신건강에 대한 행복이라는 논리가 상당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틀을 인정을 하지만은 나 자신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6학년,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체력을 먼저 키우는 것이 맞다는 신념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부모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4가지 정리를 했고요.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불안한 것, 뭐 이런 것들은 생존 본능이다. 우리의 인간은 부정적으로 먼저 세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살고자 하는 동기였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최소한 나누기 3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많이 겪은 만큼 좀 나누기 좀 더 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인간적인 거지만은 거기에 영향을, 외부라는 것은 못 바꾸는 거잖아요. 남편 내가 안 바뀌잖아요. 내가 바뀌면서 남편이 간접적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것은 타인 의존적 삶이다. 자기 주체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거, 타인, 과거, 아까 전에 아까 내가 제시친 과거나 타인은 바꿀 수가 없다. 바꿀 수 있는 현재의 나 자신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특히 이제 이 불안 이런 개념에서는 지나치게, 기본적으로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맞는데, 실제로는 솔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역설적으로 내가 뭐 떠는 것에 대해서 부담 없는 것이 더 안정시키는 방법이고, 그것이 오히려 남한테 더 긍정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걸 숨기거나 하면 자신도 속이는 거지만은 남은 뭐 그 사람이 말을 나중에 잘하게 됐다 손 치더라도 오히려 인기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을 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오늘 이 24기에 와서 그러한 리허설도 한번 해보고, 그 목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리허설도 해보고, 더 중요한 것은 24기 여러분들끼리 서로의 신뢰관계와 좋은 인생에 빛이 된다면, 이거는 뭐 말 좀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이거보다 더 나은
인생의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고맙습니다.